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강일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7번째 난방 배수 통기 설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이걸 좀 난방은 여러분 모르신 분 없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실내가 겨울철이라고 해서 온도가 떨어질 때 추우니까 따뜻하게 실내를 온도를 올리는 걸 여러분 난방이라 하죠. 여러 가지 난방 방식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죠. 자, 그럼 배수는 우리 찬물을 썼어요. 급수죠. 따뜻한 물이 급탕이었어요. 자, 물을 썼으면 그 물은 이제 좀 더러운 물이 되겠죠.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 물을 여러분 버린다는 표현이 여러분 배수예요. 자, 이 배수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얘기고요. 자, 통기는 뭐냐면 이걸 해석하면 직역을 합니다. 공기가 통하는 설비가 통기 설비입니다. 공기가 통해요. 근데 왜 공기가 통하냐? 자, 이 설비를 두는 이유는 이 배수 때문에 그래요. 자, 물이 여러분 예기치 못하게 많은 물을 버리다 보면 그 더러운 물이 여러분 배관을 가득 메꿀 때가 있어요. 가득 메꾸면 뭔 문제가 생기냐면 진공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진공 상태가 되면 물이 잘 안 내려가면서 오히려 어떤 이상한 것들이 좀 다른 쪽으로 자꾸 가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조금 있으면 배우겠지만 여러분 봉수라든지 아니면 역류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걸 없애주는 게 통기설비예요. 자, 그러면 통기설비는 어떻게 만드냐? 배관인데 그 배관에 공기가 통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얘는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빈 공기만 왔다 갔다 흘러주는 거죠. 그러면 공기가 흐르면 뭐가 좋아지는데 여기서 배수를 할 때 진공 상태가 안 됩니다. 자, 공기가 여러분 진공이 안 되다 보니까 봉수라든지 아니면요 역류하는 현상이 줄어들기 위해서 하는 설비가 통기 설비가 되는 거죠. 자, 여기는 뭐 크게 의미가 없는데 오히려 배수 통기 설비는 나중에 여러분 2차에 대한 관리 실무에서 아주 잘 나와요. 특히 여러분 1차 과목 중 3과목 중에서 2차에 연관을 주는 과목은 여러분 시설개론밖에 없습니다. 특히 관계 법규보다도 관리 실무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이 시설개론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배수와 통기설비에 관련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여기에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배수 설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까요? 네. 자, 배수는 건물 내부에 설치하는 세면기, 욕조, 싱크 등의 위생기구에서 나오는 자배수, 여러 가지 배수와 오수로 더러운 물을 옥의 하수도로 방류하는 설비가 배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물들은 여러분 되도록이면 빨리빨리 버려야 되는 거죠. 또 하나 절대 새거나 흘러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트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트랩이라는 얘기를 요 영문을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함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트랩은 뭐냐? 여러분 요 부분이 트랩이 되는 거죠. 자, 요 부분 이렇게 여러분 물을 가둬놔. 그러면 요게 배수용 트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요걸 갖다가 이렇게 그려준 게 바로 요 그림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트랩, 즉 배수용 트랩을 사용하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왜 하는지. 자, 배수관 내의 악취, 유해가스, 여기서 여러분 안 좋은 냄새가 있는 거죠. 자, 벌레가 배수관을 통해서 실내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관 중에 봉수를 고이게 하는 기구. 보실래요? 지금 제가 더러운 물을 버렸어. 꼭 여러분 세면기에 있는 물 말고도 변기에 있는 물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싱크대에서 있는 물일 수도 있어. 결론 이 물이 내려가서 결론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여러분 정화조나 아니면요 맨홀 같은 데 연결됩니다. 거기는 여러분 썩 좋은 냄새가 아니죠. 아주 안 좋은 악취가 생기겠죠. 특히 여름철에는 더 많은 냄새가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 올라오는 냄새를 누가 막아야 되냐면 요렇게 트랩 안에 있는 이 물이 막아야 되는 거죠. 그 물을 나중에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봉수라고 얘기합니다. 파이프를 여러분 봉이라고 하죠. 봉 안에 고여있다고 그래서 봉수인데 그 봉수를 고이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뭐였어요? 그 트랩. 이렇게 봉수가 고여져 있으면 여기서 나쁜 냄새라든지 벌레 같은 게 여기를 통과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실내로 악취나 해충이 유입되는 걸 방지하는 목적으로 쓰는 게 바로 트랩입니다. 자, 문제는 여기를 잠깐 볼까요? 여러분 이 트랩에 나중에 보면 P트랩인데요. 자, 여러분 물이 여기서 유입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물은 여기까지 고여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고여있는데 요 물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봉수. 봉수라고 하는 이유는요. 자, 요 파이프 안에 고여있다고 해서 봉수. 문제는 이 봉수는요. 최소 50mm 이상, 최대는 100mm 이하의 깊이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봉수의 깊이는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봉수의 깊이가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디프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트랩 위어라고 얘기합니다. 봉수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가 봉수의 깊이인데 그 깊이는 최소 50, 최대는 100mm입니다. 너무 작으면 물이 쌩지 나가요. 물을 버리면. 자, 너무나 깊으면 봉수는 잘 고이는데 찌꺼기가 걸려서 자꾸 막히는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자, 여기까지 이 정도의 깊이를 자,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거 많이 물어봤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배수에서 트랩이 뭔지, 트랩은 왜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봉수의 깊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이런 명칭을 좀 여러분 기억하는 게 자, 오늘의 공부하는 주 목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트랩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자, S트랩입니다. 뭐 세면기, 대변기, 소변기 이런 데 부착되어 있어요. 여러분 집에 세면기 밑에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S트랩이야. 자, 그 다음에 어떤 데 또 세면기 보면요. 이렇게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벽으로 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 P트랩입니다. 그래서 S트랩과 P트랩인데 뭐가 많이 쓴다, 뭐가 적게 쓴다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자, S트랩, P트랩 요런 거 요런 데 많이 쓴다라고 하는 거. 아까 그림 그려진 게 여러분 요렇게 가는 P트랩이었죠. 요거죠. 자, 그 다음에 자, U트랩입니다. 자, 일명 이걸 가옥 트랩 또는 메인 트랩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는요. 배수 수평관 도중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자, 이건 나중에 하는데 수평관이라는 얘기는 요게 수평이죠. 그 도중에 이렇게 설치하는 거죠. U자처럼. 그래서 이게 여러분 지금 U트랩입니다. 아셨죠? 자, 여기에 배꼽처럼 생긴 건 나중에 여기가 자꾸 뭐가 찌꺼기가 걸리니까 요걸 열어버리면 찌꺼기를 빼낼 수 있는 거죠. 청소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U트랩은 가장 중요한 건 요 배수 수평관 도중에 쓰는 거. 배수 수평관 도중에 쓰는 겁니다. 다음에 드럼 트랩이에요. 자, 드럼 트랩은 요게 드럼 트랩인데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 주방 싱크대 하부 장을 열어보면 요런 게 보이죠? 이게 여러분 지금 이게 드럼 트랩이에요. 그래서 자, 주로 너는 어디에 쓰냐? 요것만 보시면 돼요. 주방 싱크에 주로 많이 쓰인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벨트랩입니다. 주로 바닥용으로 많이 쓰는 게 여러분 벨트랩인데요. 자, 여러분 이 벨트랩은 집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 현재 요게 저희 집에 설치된 건데 자, 요게 있어요. 그래서 요걸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집어넣죠. 그 다음에 또 뚜껑이 그 걸름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요 걸름방이 또 여기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머리카락이 많이 고이나 그러면요, 요거 열어서 청소를 하면 되는데 항상 요 안에 물이 고여 있죠. 이 물 때문에 자, 냄새가 이쪽으로 오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벨트랩입니다. 다음에 그리스 트랩이에요. 이 그리스 트랩은 기름을 제거하는 겁니다. 자, 이 그림, 자, 이걸 여러분 그리스 포집기 또는 그리스 저집기라는 표현도 써요. 나중에.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근데 이 기름은 기름인데 얘는요, 음식물에 있는 기름과 찌꺼기를 자, 분리시키는 장치라는 거예요. 분리시켜요. 이게 바로 그리스 트랩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지금 여기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여러분 기름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주로 어디에 많이 쓰냐면 여러분 아이들 학교 급식소 있죠. 그래서 그 트렌치 저 끝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뚜껑 열어보면 여기에 기름이 많아요. 이걸 걷어내줘야 돼요. 근데 기름을 왜 분리 제거해서 걷어내줘야 되냐? 이 기름을 그냥 보내잖아요. 여름에는 날씨가 따뜻하니까 괜찮지만 이게 환절기라든지 겨울철 되면요, 얘가 엉겨버려요. 딱딱하게 굳어갖고 배관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여름에는 괜찮은데 이게 차가워지니까 이걸 배관을 막아버리니까 배수가 안 되는 거죠. 즉 배수관이 막힘의 원인이 되는 거죠. 이거 걷어내야 돼요. 아셨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몇 년 전에 상당히 꽤 오래됩니다. 중국에서 뉴스가 한번 나왔었어요. 중국에서요. 여기서 이 기름을 다시 걷어다가 또 식용유 만들었대. 아마 중국에 가서 튀김이 맛있다고 했던 게 만약에 이 그림일 수도 있었어요. 하여튼 중국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몰라. 하여튼 이게 여러분 그리스 트랩입니다. 그래서 자, 큰 음식점 주방이라든지 자, 이런데 주로 많이 설치하는 게 요 그리스 트랩이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가솔린입니다. 자, 요즘은 여러분 이 가솔린이라는 표현입니다. 오일 트랩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자, 이건 뭐냐면 자동차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기름이 있어요. 이 기름이 물과 함께 밑으로 떨어져요. 이걸 그대로 하천에 흘려보내면 환경 오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 나오는 각종 기름과 물을 갖다가 자, 여기서 받아낸 다음에 여기서 걸러주는 거죠. 그래서 주로 어디에 많이 있냐면 주유소, 그 다음에 자동차 정비소, 세차장 이런 데서 자, 밑으로 전부 다 해서 이걸 깨끗하게 기름은 증발시킵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만 자, 배출을 하죠. 그 다음에 샌드 트랩. 샌드 트랩은 진흙이나 모래를 제거하고 자, 보내는 거고, 헤어 트랩은 자, 머리카락이죠. 자, 그 다음에 플라스타 또는 석고 트랩, 포집기. 자, 이건 석고예요. 자, 석고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석고는 기경성 재료입니다. 미안해요. 수경성 재료예요. 석고는 여러분 수경성입니다. 자, 수경성은 물만 만나서 굳어버리는 성질을 가진 재료가 수경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수경성은요, 자, 잘못하면 흘려보내면요, 배관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지들끼리 또 엉겨버려요. 엉겨버리면 여러분 배관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럼 이거 대책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걸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치과의 기공실이라는 정형외과 기부스실 같은 데는 이걸 설치하죠. 그 다음에 런더리 트랩, 런더리 포집기, 저집기라고 하는데 이건 세탁소에 설치하죠. 그래서 헝겊이라든지 또는 단추라든지 이것을 자, 분리시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런 목적들을 여러분 자, 공부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주로 나오는 이 트랩들은 요런 용도로 쓰는데 자, 어떤 용도로 쓰는 트랩이냐? 요거 물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통기. 자, 공기가 통하는 설비가 통기 설비예요. 자, 그러면 통기는 왜 하냐라고 하는 거죠. 가장 큰 목적은 여러분 봉수 파괴를 방지합니다. 봉수 보호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보호하는 목적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아까 트랩을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요 트랩에 지금 뭐가 있냐면 자, 여기 있는 물이라고 그랬죠. 이 물을 여러분 뭐라고요? 봉수. 이 봉수가 없어져 버렸다고요. 자, 봉수가 없어지면 자, 요 사이로 여러분 악취라든지 해충이 여러분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트랩은 지금 봉수를 고이게 해서 이 악취나 해충을 집 안으로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봉수가 없다는 얘기는 이 트랩의 효과가 하나도 제 기능을 못 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자, 통기관이 있으면 요 봉수를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통기관을 사용하는 목적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봉수를 항상 이 트랩 안에 유지하기 위해서 통기관을 설치합니다. 이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거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정말 나중에 많이 헷갈립니다. 자, 그러면 통기관의 종류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들이 여러분 상당히 여러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그 개념들을 물어보고 뭐 설치 간격이라든지 이런 걸 물어보죠. 각계 통계관입니다. 자, 각계는 여러분 다른 말로 개별 통계관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각계 통계관의 개념은 위생기구 하나에다 통계관 하나 연결해요. 자, 각 위생기구마다 통계관을 설치하는 방식. 그래서 가장 이상적이라는 얘기는 가장 좋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어쩌다 한두 개 있을 때 쓰는 거지, 아파트처럼 많이 있거나 어떤 상가처럼 밀집한 곳에는 이걸 쓸 수 있는 방식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루프 통계관, 다른 말로 회로 환상 통계관이라고 하죠. 자, 얘는 위생기구 2개에서 8개까지를 한 개의 통계관으로 묶어서 보내주는 방식이에요. 자, 도피 통계관은 8개 이상부터, 즉 루프 통계관이 10개 있을 때,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어요. 그러면 루프 통계관 8개까지 감당하죠. 그럼 나머지 9개, 10개는 자, 누가 해야 되냐? 이 도피가 해줍니다. 그렇게 해주는 게 바로 도피 통계관이 되는데, 자, 사실 시험 문제는 여러분 요거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지만 요 명칭을 여러분 꼭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각계 통계관 한번 볼까요? 각계 통계관. 자, 그러면 통계관이 뭔데? 여러분 위생기구에서 요거 있죠? 요게 위생기구 하나에 통계관 하나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지금 각계 통계관이에요. 자, 그래서 요 관들을 연결해서 여러분 나중에 요 통기관에다 또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통계할 수 있게. 이게 바로 각계 통계관입니다. 그래서 위생기구 하나에다 통계관이 하나 연결된 거죠. 자, 그러면 얘는요, 통계관이 여러 개 하다 보니까 그만큼 돈이, 설비비가 비쌀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데는 좀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물어봐요. 이런 게 보여요? 여러분 벽 안에 들어가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 이런 것들을 많이 설치하는 곳은 여러분 좀 불리한 방식입니다. 그러면 루프 통계관, 여러분 다른 말로 회로 통계관 또는요, 자, 환상 통계관. 얘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2개에서 8개까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루프 통계관이 여러분 이렇게 많을 때는요, 보실래요? 이게 맨 위가 되는 거죠. 기울기가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기울기 물이 이렇게 흘러가게끔 돼 있어요. 자, 그럼 잘 보실래요? 자, 이렇게 통계관을 최상위에 있는 위생기구 바로 밑에 연결해줘요. 자, 연결해서 공기가 나중에 이렇게 유입을 시키게 만들어줘요. 근데 몇 개냐면 2개, 3개, 여기가 1개니까 4개, 5개, 6개, 7개, 8개. 그럼 어디까지? 8개까지만 공급해요. 8개까지. 이게 여러분 뭐라고요? 루프 또는 회로 환상 통계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자, 9개, 10개는 자, 또 여기가 연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걸 여러분 뭐라고요? 도피 통계관이라고 얘기합니다. 도피 통계관. 9개, 10개. 나머지가 해주는 거. 이런 개념들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나중에 보면 배수 수직 주관 있고 통기 수직 주관 있죠? 자, 이게 루프 통계관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가는 관. 이게 루프. 자, 이거는 도피. 그래서 루프는 2개에서 8개까지. 도피는 자, 그 나머지 거를 해주는 거. 각계 통계관은 위생기구 하나에다 통계관이 하나 연결한 이런 방식. 가장 좋은 건 뭐예요? 각계 통계관. 그렇지만 대규모 같은 각계 통계관을 못하니까 이 루프나 또 자, 도피를 이용해서 자, 통기를 하죠. 실제 이런 게 돼 있냐고요? 예, 실제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봐서 그렇죠. 자, 그러면 습식 통계관입니다. 습식은 여러분, 자, 배수와 통기를 같이 하는 거예요. 또 수변 통계관이라고도 하죠. 자, 그러면 신정입니다. 여러분, 신정은, 여러분, 신정이라는 얘기가 지붕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지붕 위에 보면 이렇게 꼬부라져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나중에 여기 보면 여러분 냄새 나고 겨울철에는 여러분 김이 모락모락 나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배수 수식한 상물을 그대로 연장한 거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요거 뭐 배수 수직관이 뭐고 이런 게 지금 상당히 어려울 건데 그냥 갈 거예요. 아셨죠? 자, 결합통기관은 통기 수직관이 있고 배수 수직관이 있어요. 요걸 서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통기 수직관에서 배수 수직관 쪽으로 이렇게 연결해 준 게 이런 결합통기관입니다. 얘는요, 자, 보통, 우리 브랜치 간격으로 10개 이내마다 하라는 얘기 나와요. 브랜치 간격이라는 얘기는 보통 한 개층으로 보면 돼요. 브랜치 간격 10이라는 얘기는 10개 층마다 한 개씩 이렇게 연결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 통기관 이름은 여러분 결합통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통기관들이 하는 역할도 많고 그 사용하는 위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게 상당히 여러분 까다롭고 어려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특히 시설 결합만뿐만 아니라 관리 실무 쪽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관리 실무 쪽에서 우리 건축 구조편과 건축 설비편이 있을 때 어느 쪽이 많이 나오면 건축 설비편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어느 경우에는 관리 실무에서 먼저 나오고 나중에 관리 시설 결혼 쪽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간혹가다 또 있어요. 두 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든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배관의 명칭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 배관의 명칭은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노트 필기 좀 해주십시오. 노트 필기. 이 배관의 명칭을 모르면 설비편에서 나오는 배관의 명칭에 대해서, 즉 설비편에 나오는 얘기들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근데 이 배관의 명칭은 어디에도 없어요. 기본서에도 없고 제가 알려주는 건 이외에밖에 없어요. 자, 그럼 배관의 명칭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 좀 합니다. 모든 배관은요, 어떤 용도도 있지만 서 있는 상태, 배치되어 있는 상태를 보면 딱 두 가지로 배치되어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서 있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눕혀져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경우는 여러분 이게 길거나 높을 수도 있고 아니면 관이 크거나 작을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자, 이게 크든 작든 관이 크든 작든 길든 짧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게 있고 눕혀져 있는 게 있어요. 자, 눕혀져 있는 게 어떤 데는 여러분 이렇게 기울기가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기울기가 이렇게 눕혀져 있는 기울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상관없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쉬운 내용인데 이걸 모르니까 어려워지는데 잠깐요. 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건요, 우리가 수직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요, 어떤 경우는 이걸 수직 주관이라고 쓸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수직 지관이라고 쓰는데 주는 메인이야, 주인이야. 그러니까 큰 관을 하면요, 여러분 주자가 쓰면 크다라는 얘기예요. 지자가 들어가면 여러분 가지지자라 해서 좀 작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수직 주관이라고 쓰면요, 아, 이 관은 수직관은 수직관인데 좀 큰 건가 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자라고 써 있으면요, 얘는 좀 수직인데 좀 작은가 봐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어떤 경우는 여러분 요거 그냥 표현 없이 그냥 수직관 하면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서 있나 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표현을 좀 달리하는 게 뭐냐, 입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입자가 여러분 설입자예요. 이게 뭔 얘기냐, 여러분 제가 열차를 타는데 좌석이 없대요. 서서 가는 여러분 걸 뭐라고요? 입석이라고 하죠. 사실은 입석이라는 말 뜻은 없는 거죠. 서 있는 좌석이 어디가 있어요? 서서 가는 거지. 그래서 서 있는 상태가 관이라고 해서 여러분 뭐라고요? 입상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셨죠? 그래서 입상관은 뭐라고요? 수직관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서 있는 관이야. 자, 이게 여러분 크면 입상주관이고 작으면 입상지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상주관이 쓰면 뭐라고요? 좀 큰가 봐. 입상지관을 쓰면 서 있는데 좀
작은 관인가 봐. 이렇게만 해석하시면 된다고요. 결론. 어떤 게 나올지 모르는데 요즘은요. 자, 요걸 많이 쓰긴 합니다. 그렇지만 요것도 간혹가다 여러분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 눕혀진 거예요. 자, 눕혀진 게 여러분 뭐가 있냐면 자, 눕혀졌어요. 이걸 여러분 뭐라고요? 수평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수평관입니다. 자, 이 수평관이 좀 크면 주관이라고 쓰고 작으면 지관이라고 쓰죠. 수평 주관하라고 써 있으면 뭐라고요? 아, 수평으로 눕혀져 있는데 좀 큰 관이야. 지관이라고 써 있으면 수평으로 눕혀져 있는데 좀 작은 관이야. 이렇게만 해석하십시오. 횡. 여러분, 이 횡이란 표현을 조금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좀 들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굉장히 많이 써요. 여러분, 뭐예요? 횡단하다 또는 횡단보도라는 표현을 쓰죠. 도로가 있으면 어때요? 이렇게 가로질러 건너가는 걸 뭐라고 해요? 횡단보도. 이 횡이잖아요. 이렇게 눕혀졌다고 해서 가로질러 건너가는 게 써있다고 해서 뭐라고요? 이 횡이란 표현을 쓰는 거예요. 수평이란 표현이에요. 아셨죠? 자, 이게 크면 횡주관, 작으면 횡지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다 같이 여러분 많이 쓰지만 자, 시방서상에는 요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자, 수평관과 수평주관, 좀 수평지관. 자, 문제는요. 지금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요거 서 있는 건 이건 눕혀진 거예요. 서 있는 것은 수직 또는요. 자, 입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눕혀지는 건 수평 또는요. 횡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서 있냐 눕혀져 있냐를 얘기하지만 그러면 사용의 목적이 있죠. 이 배관이 어떨 때는 급수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급탕이고 어떨 때는 난방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볼까요? 자, 여기가 빨간색으로 써 있는 건 사용의 목적입니다. 이 관이 어떨 때는 급수일 수도 있어. 어떨 때는 여러분 이 관들이 급탕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요 통기가 되는 것도 있어. 어떤 데는 다시 돌아온 관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복귀. 어떤 데는 여러분 배수, 물을 버리는 관들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데는 소방용 배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사실 더 많아요. 제가 생각나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그렇지. 더 많습니다. 그러면요, 이 관이 급수관이면 요 앞에다가 급수자를 붙이는 거죠. 그럼 이 관은 급수면 급수수직관, 크면 급수수직주관, 작으면 급수수직지관. 다른 말로 급수입상관, 크면 급수입상주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관은 눕혀져 있으면 급수 목적이면 급수수평관, 크면 급수수평주관, 작으면 급수수평지관. 다른 말로 급수횡관, 크면 급수횡주관, 작으면 급수횡지관. 이렇게. 그러면 배수를 배웠으니까 배수자를 한번 붙여볼까요? 그러면 얘는 배수 목적이야. 그러면 이 관은 배수수직관, 배수수직주관 또는 수직지관, 그 다음에 배수입상관, 배수입상주관. 이 관 배수 목적이에요. 배수수평관, 크면 배수수평주관, 작으면 배수수평지관. 자, 이게 여러분 다른 말로 배수횡관, 크면 배수횡주관, 배수횡지관, 작으면 이렇게 얘기하죠. 통기요? 그러면 이 앞에다 통기점만 붙이면 돼. 통기수직관, 자, 통기입상관, 크면 통기입상주관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요거요? 통기면 통기수평관, 자, 그 다음에 통기수평주관, 다른 말로 통기횡주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이거 몰라서 설배에서 나오면 가장 여러분들이 어려워해요. 근데 이걸 외우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통기수직관이 있었다가 저 같으면 통기수직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외워. 통기관이라고 썼다가 어떨 때는 통기주관이라고 쓴대. 또 어떨 때는 이걸 입상관이라고 또 써버려요. 그럼 외울 수 있냐고요? 못 외우는 거죠. 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니어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건 책에도 없습니다. 아셨죠? 정말 중요하니까
배관에서, 그러니까 설비 쪽에서 배관이 안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럼 잠깐만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통기 수직관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관은 수직관인데 목적이 뭐예요? 통기야. 공기가 통하는 관 목적으로 쓴다고요. 그럼 물이 흘러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얘는 수직관인데, 자, 뭐의 목적이? 배수. 이건 여러분, 자, 더러운 물이 흐르는 관이라고요. 이해되셨어요? 자, 옆으로 가는 이 관이 있네요. 이 관은 여러분 지금 뭐예요? 배수관이 되겠죠. 그러면 이 관은 여러분 뭐라고요? 배수 수평관 하면 되겠죠. 작으면 배수 수평지관, 크면 배수 수평주관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걸 몰라서 정말 힘들어 하는 거예요. 제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오늘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배관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 명칭은 여러분 자꾸 노트 필기를 꼭 한쪽에다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제 난방에 대해서 좀 배워볼까 합니다. 난방은 여러 가지 난방이 있어요. 직접 난방, 간접 난방, 개별 난방, 중앙 난방, 지역 난방 있는 거죠. 여러분 중앙 난방보다도 여러분 지역 난방을 요즘 많이 쓰죠. 자, 아니면 개별 난방 하거나. 자, 그 다음에 자, 증기 난방, 온수 난방, 고온수 난방, 뭐 이걸 여러분 대류 난방이라고 복선 난방이 있는데, 자,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여러분 증기 난방, 온수 난방, 복선 난방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까 합니다. 자, 먼저 방열기예요. 자, 방열기를 영문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라디에타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라디에타가 뭐예요? 물어보면 방열기래. 그러면 방열기가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면 거기서 모르는 거죠. 자, 결론적인 얘기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방열기의 말뜻은 여기에 서 있어요. 열을 방출하는 기계. 다시요. 자, 열을 방출하는 기계가 뭐라고요? 방열기. 라디에타를 안 쓰는 게 아니에요. 라디에타라는 표현보다 방열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니까 여러분 방열은 열을 방출한다는 뜻이에요. 기계니까 자, 기계고. 자, 그래서 방열기는 열을 방출하는 기계입니다. 어때요? 방열기 보면 그 주변에서 열이 올라오는 거죠. 이게 열을 지금 방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 들어보실래요? 방열기 이렇게 주철로 만든 경우도 있고 요즘은 알루미늄 만든 경우도 있어요. 요즘은 알루미늄 많이 쓰죠. 주철은 여러분 뭐가 문제냐면 자꾸 보수를 해야 돼요. 자, 얘는 여러분 보수도 안 해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즘 많이 쓰죠. 자, 그러면 증기난방이에요. 자, 그러면 증기난방은 뭐고, 자, 복선난방은, 온수난방은 뭔지 한번 볼까요? 자, 이걸 하기 전에 여러분 증기난방과 온수난방은 반드시 요 방열기가 있어야 돼요. 방열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안으로 온수가 들어가면 온수난방이고 이 안으로 자, 증기가 들어가면 증기난방이 됩니다. 자, 제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댁,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댁은 온수난방일까요? 증기난방일까요? 시설교는 처음 배우시는 분들 대부분이 우리나라 70에서 80% 이상이 여러분 댁은 무슨 난방이에요? 둘 중에 하나 물어보잖아요. 다 온수난방이래요. 안 그래요. 제가 방금 그랬죠. 이 방열기 안으로 온수가 들어가면 온수난방이고 이 방열기 안으로 증기가 들어가면 증기난방이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댁에 방열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집에는요 온수난방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증기난방도 아니에요. 왜요? 둘 다 방열기가 필요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댁은요 복선난방입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99% 이상이 여러분 다 자 복선난방이에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증기난방인데요. 자, 증기난방은 꼭 증기 보일러가 필요하죠. 그래서 증기를 이쪽으로 보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열을 방출하면 요게 여러분 자
방열기 트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수증기를 못 가게 막아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복귀해서 여러분 다시 이게 물로 만들어진 다음에 다시 보일러로 들어가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이쪽으로도 수증기가 들어가죠. 그래서 열을 자, 방출을 한 다음에 수증기가 못 가게 만들어주는 방열기 트랩을 거쳐서 자, 이게 찬물로 돼서 다시 찬물로 해서 자, 수증기를 또 다시 데펴서 만드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여러분 증기난방입니다. 그래서 증기난방은 반드시 요 증기용 보일러가 필요합니다. 근데요, 증기난방은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왜 많이 나오냐? 여러분, 증기는 물을 끓이는 거죠. 자, 물이 수증기가 되면 어마어마하게 팽창하는데 얼마나 팽창하냐면 1700배가 팽창합니다. 여러분 1리터가 되면 여러분 몇 리터가 된다? 수증기가 되면 1700ml, 1리터는 1리터가 면 1700ml로 여러분 팽창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이 팽창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여러분 증기보일러가요. 이게 올 때 물로 안 오고 수증기로 와버리면요. 이 수증기를 최적을 감당 못해서 보일러가 터져버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안전장치가 여기 있는 방열기 트랩이에요. 이 방열기 트랩은 여기 안에 있는 수증기가 이쪽으로 못 오게 막아주는 장치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증기난방은요. 이 안전장치 때문에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자, 온수난방입니다. 여러분 온수난방도 지금 뭐가 필요했어요? 방열기가 필요한 거죠. 자, 보일러에서 여러분 온수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쪽으로 온수를 공급해서 자, 여기서 나오는 물을 이제 자, 이쪽으로 다시 복귀시키죠. 자, 여기서 따뜻한 물이 들어가서 요게 이제 찬물로 나오면 다시 복귀시켜서 다시 따뜻한 물을 데핀 다음에 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공급하는 관이 있고 다시 돌아오는 관이 있기 때문에 얘도 여러분 이관식, 복관식, 순환식이 되는 거죠. 지금 증기난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게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온수난방입니다. 자, 온수난방은 자, 여러분 찬물이 여러분 물이 온수가 되면 얼마나 팽창하면 약 4.3% 팽창하죠. 이 팽창된 것만 감안을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팽창돼서 이 배관이 터지는 것만 제어하는 어떤 장치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 장치를 여러분 자,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이게 온수난방에 나오지만 자, 기본적으로 온수인 급탕섭에도 또 나오죠. 자, 복사난방이죠. 이게 복사난방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 방바닥에다 가열 코일을 설치한 다음에 이렇게 모터를 깔죠. 그래서 여기 안으로 따뜻한 온수가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열이 방바닥으로 전달돼서 자, 방바닥에 여러분 어느 정도 열이 추결이 되면 위로 올라오는 방식입니다. 이게 여러분 복선난방이에요. 우리나라는 거의 이 방식을 쓰는 거죠. 자, 그러면 복선난방이 온수와 증기난방과 다른 차이점은요. 얘는 방열기가 없어도 된다는 거죠. 방열기가 필요 없어요. 즉 온수난방과 증기난방은 공기를 데피는 공기난방, 대류난방입니다. 공기를 데피는. 대류라는 얘기는 따뜻한 공기는 위로 가고 찬 공기는 밑으로 내려가서 순환하는 걸 대류라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자, 이 열이 여러분 복사라는 얘기는요. 복사는 뭔 뜻이냐면 어떤 매개체가 없이도 열이 이동되는 현상이 복사난방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로 따뜻한 온수가 지나가면서 열이 자, 방바닥에 있는 모르타를 타고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방을 따뜻하게 해서 아르그나르는 게 위로 올라오는 거죠. 아지랭이처럼. 이게 바로 복사난방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게 가장 많이 쓰지만 사실 거의 대부분 시험 문제는 얘는 많이 나오지 않아요.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몇 가지만 여러분 학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사실 어떤 거예요? 증기난방. 그 다음에 온수난방. 그 다음에 이 온수난방과 증기난방이 서로 비교하는 그 비교표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뭐가 좋고 어떨 때는 뭐가 나쁘고 자, 두 개 비교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복사난방이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난방까지 모두 한번 맞춰봤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배관의 명칭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의 난방은요,
온수난방이 아니라 뭐라고요? 옥상난방이라고. 옥상난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 한 다음에 나중에 장판이나 마루를 깔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 학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또 다른 내용 가지고 또 학습할까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